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미스테리한 에덴의 내강에 대한 겁니다. 성경의 딱 몇 구절 속에 숨겨진 고대 지도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오래된 문서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상상하던 낙원, 파라다이스로 가는 지도를 품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마치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에덴 동선의 위치를 추적하는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게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죠. 에덴에서 강 하나가 시작돼서 동산을 적신 다음에 네 갈래로 쫙 갈라진다는 이 묘사.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탐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요, 단순한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잘 보면 뭐랄까, 고대의 물길 지도처럼 읽힌다는 거죠. 바로 이런 지리적인 단서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에덴 동산을 진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도전했던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독해 보시죠. 자, 성경에 나오는 네 개의 강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비손, 기혼, 히트겔, 그리고 유브라데. 근데 그냥 이름만 툭 던져놓은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강이 어떤 특별한 지역을 이렇게 휘감고 흐른다거나 그 옆을 지나간다고 꽤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묘사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서가 되는 거죠.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역시 가장 확실한 것부터 잡고 가야겠죠? 다행히 이 네 개의 강 중에서 두 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이 강이 맞아! 하고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강이 바로 고대의 지도를 현실 세계에 딱 고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닷 역할을 해줍니다. 첫 번째, 확실한 강, 바로 힛데겔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힛데겔. 이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수르의 동쪽을 흐른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와, 이거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하죠. 유프라테스 강.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저출이었던 바로 그 강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워낙 자주 언급돼서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제 지명인 거죠. 자, 이걸로 우리는 고대의 지도 위에 아주 확실한 기준점 두 개를 딱 찍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강은 확인했으니 진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위치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나머지 두 개의 강, 바로 비손과 기온에 사라진 물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첫 번째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비손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강이 하윌라라는 땅을 삥 둘러서 흐르는데 그 땅에 아주 질 좋은 금이 많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야, 황금의 강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바로 이 금이라는 결정적인 단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어떤 강이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고대의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강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기가 바로 비손강이 흘렀던 곳이다라고 확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 기온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기온강이 구스라는 땅 전체를 둘러 흐른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구스라는 지명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구스라고 하면 보통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수단 같은 이집트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럼 기온강은 바로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나일강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땅 위에 있는 지도를 찾으려는 고고학자의 관점에서 이 네 개의 강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지도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강들이 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보니까 에덴의 지도를 읽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실제 장소를 찾아내려는 고고학적인 접근, 다른 하나는 이 강들이 상징하는 더 깊은 뜻을 파헤치려는 신학적인 접근이죠.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보물은 이 두 번째 지도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해석에 따르면요, 네 개의 강은 완벽한 문명, 완벽한 세계를 이루는 필수 요소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금의 땅을 흐르는 비소는 부와 풍요를, 구스의 땅을 흐르는 기호는 권력과 영향력을, 아수르 제국의 히테겔은 정복과 힘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브라데는 문명과 문화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이 네 강은 마치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거대한 기둥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고대의 강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 낡은 지도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자, 에단 동산의 주소는 여기입니다 하고 위도와 경도를 찍어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보다는 고대 사람들이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풍요와 권력, 힘, 그리고 찬란한 문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런 삶의 터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네 개의 강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부, 권력, 힘, 문화를 자신들의 낙원을 이루는 네 개의 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만의 에덴을 그린다면 그 지도 위에는 과연 어떤 강들이 흘러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